금요일 주말을 나의 도전은 책도 읽고 또 여행도 가보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네, 출판평론가계 대표 미남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민혁 기자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정 기자, 이 질문은 제발 피해달라 그러는데 네, 어쩔 수가 두려워하고 없어요. 계세요 지금 벌벌벌. 저 오늘 원고 받자마자 네. 이제 겁먹고 왔습니다. 이 질문 또 하겠구나. 그렇죠. 역시. 네, 다 겪었던 일이에요. 민족 고유의 명절, 명절. 추석을 맞아. 네. 충분한 욕도 함께 드셨을 거고 아, 네. 걱정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네, 천만다행으로도 네.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당직을 서서요. 친척들을 만날 기회는 없을 것 같고. 프랜카드 거셔야겠네요. 네, 부모님만 이제 어떻게 잘 피해가면 되는데. 고마운 제가- 회사네요. 예, 근데 제가 이 책 찾아왔어요.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네. 있어요. 근데 모두들 결혼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구속, 그러니까 아. 너는 내 거다라고 찜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사랑의 속성은 그 사람의 자유까지 사랑해주는 거라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의 자유도 사랑해주시고, 네, 그러셨으면 하네요. 네. 부모님께 그 책을 선물을 해드릴 수가 네, 없는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아니, 사서. 김성신 씨는 결혼을 정년기에 하신 건가요? 좀 빨랐죠. 27살 때 저는 장가를 그러네요. 갔습니다. 네. 그러니 뭐 그런 스트레스는 지금 굉장히 젊은데 벌써 결혼 17년 진짜. 그래요. 맞아요. 17주년이면. 네. 그런 스트레스는 뭐 전혀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좀 네,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 듣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나이가 사실 30이 좀 넘어가고 32, 셋 이 정도 가면요. 포기가 웬만큼은 되셔갖고 저도 친척분들 모임에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30이 넘어간 이후로는. 그런 결혼 이야기 듣기 싫어서요? 그럼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굳이 저 안 가도 차라리 잘 지내더라고요. 뭐 저 안 가도 지장 돼요. 없고? 그럼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선혜 씨는 아직은 뭐 그렇게 촉박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몇 년 후에는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남자친구라도 찾아서 네. 인사도 좀 같이 드리고, 가고 맞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김성신 평론가는 명절이 좀 설레세요? 아, 그럼요. 항상 설레고 즐겁고 온 가족들 다 만나니까 즐거운데요. 네. 전 그 나이 들어가는 사촌 여동생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상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속상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얘기가 끊어지니까 정말 온 집안이 나를 포기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게 됐다고. 아유, 그럴 것도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잊혀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이라도 야, 너 이쁘니까 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왜 인사라도. 근데 이제는 지나가도 마도 뭐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건네는 건 무관심. 그럼요. 더 슬픈. 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려고요. 올해도 사촌 동생들 괴롭히려고 합니다. 아, 계속. 그래요. 무관심보다는 언제 가니? 이렇게 그렇죠. 물어봐 주는 게 네. 오히려 관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런 삼촌 오면 반갑고 예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예뻐해 주시니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절날 한 구석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좀 불쌍해 보일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명절 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명절 같은 때 그냥 골방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읽으면서 또 긴 또 이렇게 뭐랄까 귀성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럴 때 책 한 권 들고 다니시면서 서로 읽어주기도 하고 그 책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 활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 정말 마땅할 만한 책입니다. 정말 궁금한 우리 예절 53가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창일이라는 젊은 유학자 분께서 펴낸 책입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제대로 하고 있나. 어쩔 때는 너무 요즘 아이들 보고 저도 그렇고 네. 많이 잘 안 하고 못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행동이 조금 막 나가는 네. 그 흔히 말해서 그리고 좀 걷잡을 수 없는 이게 사실 우리의 예절 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컨트롤 능력이 좀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가 뜻도 잘 모르고 따라했던 뭐 관훈상제 네. 그 이제
속에 숨어 있는 그 형식들에 숨어 있는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절 매뉴얼 같은 책은 전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 예절의 의미, 그 절차, 그거 하나하나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물론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좀 어렵지 않을까? 따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네. 전혀 그렇지 않은 점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의에 어긋나지 그쵸, 않는지 예.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가장 좀 어처구니 없이 틀릴 때가 이런 때가 있어요. 뭐 가령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셔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의 상가에 가서 뭐 이제 그 상주가 이야기를 하죠. 뭐 네. 호상이었습니다.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남들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호상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굉장한 망발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위로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주가 위로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또 그렇게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무상입니다. 했거나. 뭐 이렇게. 네. 근데 가령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부딪히고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다 이제 제목만 해도 약간 솔깃한 네네. 게 정말 궁금한 쉬는 세 가지. 살다 보면 정말 궁금한 것들이 진짜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젊은 분이 쓰셨다는 네. 게 조금 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특징도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려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지금 전임연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권의 책을 쓰시는데 우리 그 민족적인 어떤 고전들, 민족의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일종의 그 소통의 인문학으로서 네. 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책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이 전통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의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만들어 온 전통이라면 우리가 그 뜻만 안다라면 형식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몸에 맞는 그런 예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굉장히 그 유연한 입장에서 유학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이게 왜 이렇게 그렇죠. 됐지? 의미가 뭐지? 네. 이런 걸 알아두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좀 설명해 줬죠. 네, 왜 그래야 편하지 돼? 않을까요? 이럴 때. 맞아. 그냥 해. 이것보다는 네.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뜻있게 같이 이제 좀 밀린 차 맞아요. 속에서라도 읽을만 하겠네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척척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더 많은 예법들이 있겠지만 네. 53가지만 일단 알아도 우리 현대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참 그 예의 없다라는 소리는 전혀 안 듣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이 책이 주더라고요. 네. 뭐 가령 우리 결혼식장 가면 요즘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축의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홀수로 그렇죠. 해야 그런 얘기가 한다라고 있죠. 네. 뭐 4만 원, 뭐 네. 2만 원 이렇게는 안 넣었잖아요. 이제 3만 원, 그 네. 5만 원 이러다가 요즘의 문제는 7만 원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좀 이제 가까운 사이다 이러면은 10만 원. 10만 네. 원. 근데 이건 또 짝수인데 네. 흡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아니, 짝수를 하지 말라고 생각해보니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네. 이 뜻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홀수로 했던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넘치는 기운이 넘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 일어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느냐. 네. 근데 그래서 바로 그런 넘치는 좋은 기운이라는 부분들을 이게 숫자라는 부분들로 뭔가 다스리고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양 이론, 오행. 오행 이론에 따르면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고 그 홀수는 외로운 수고 혼자로서 나눠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홀수 덕에 넘치는 기운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균형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그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네네. 누가 9만 원 이거 뭐 혹시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뜻을 따르는 분이시구나라고 이렇게 또 평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화 걸으셔서 10,000원 빠졌던데. 아니, 저는 10만 원 넣으셨는데, 네. 그거 넣으신 걸로 아는데, 전 받은 게 9만 원이어서 이랬어요. 이게 아니라 의미가 다 이상해서 있다. 전화드렸어요. 그렇지, 이러지 말고. 그렇지요. 예. 호사다마라고 하니까요. 네. 좀 그런 좀 애군을 막기 위한 아, 네, 그렇죠. 그런 의미였군요. 뭐 그럼, 일각에서는 네. 뭐 성수기 때는 5만 원 주고 이수기 그런 거 때는 3만 원 아니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상갓집 가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슬픈데 네. 한쪽 구석에서 뭐 놀이를 막 시끄럽게 하고 계세요. 막 웃고 떠들고 네. 그렇게 하죠. 저래도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참 한국인들만의 고유의 그 문화이기도 한데요. 네. 그 상여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상여도 사실은 뭐 곡도 하고 뭐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그 곡이라는 게 노래에 가깝고요. 사실 상여 전체가 놀이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장치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이승에서의 죽음을 저승에서의 새로운 태어남으로 생각한 한국 민족들의 어떤 그 사유, 그 어떤 생각, 철학 네. 이런 것들 생애 철학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승에서의 떠남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놀이나 신명나는 어떤 즐거움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으로 위안 받으려고 했었던 우리 어떤 그 전통 문화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사실 네. 그 꼭 서구처럼 세상 떠나신 분 이렇게 그 네. 장례식장에 가면 좀 그렇죠. 엄숙하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 요즘도 그래도 가끔은 뭐 가토도 치시고 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보기 흉하다, 좋지 않다라고 여기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 네.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적 방식으로 이 상주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그 지방에서 정말 이렇게 마당에 큰 네. 마당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이런 것을 왜 가끔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봐서도 그렇고요. 네. 그 영화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상가집에 갈 때 예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좋은 일일 때는 뭘 해도 좀 어느 정도는 양해가 기뻐해주고 되는데, 그렇지. 근데 네. 이 상가집 가는 예절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축제라고 네. 할 정도로 이렇게 장례를 또 이렇게 뭐 슬픈 일이지만 네. 또 기쁨에 약간 의미를 섞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상이 나면 장례식장에서 이제 네, 장례 안 치르고 그 아파트 앞에 마당에서 치르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예전 그런 풍습이 정말 없어져서 이제는 어디서 돌아가셨든지 다 장례식장에서 하고 네. 요즘 장례식장은 또 12시 이후로는 이제 네. 문상객을 받지 않는 않으니까. 곳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예절이 의미와는 다르게 이제 시대에 맞춰 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마을마다 그 시골에는 이렇게 그 장에 쓸만한 것들을 넣어놓는 집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여를 매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네. 근데 정말 몇 분이 안 남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실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쯧쯧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예라는 것의 근본적인 원리는 적합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적합한 그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 대신에 그런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만 있다라면 네. 얼마든지 우리 몸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적합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또한 예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작가도 유연하게 현대에 맞게 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좀 고쳤으면 하는 잘못된 것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이 책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무수히 많죠. 여러 가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차례를 곧 추석 네. 이제 명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다들 굉장히 그 차례상 차리는 거에 있어서도 고통스러워 하죠. 네. 그런데 이 차례라는 것의 근본적인 그런 이해, 조상에 대한 어떤 경건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또 대를 잇겠다라는, 대를 이어서 하나의 문화적 전통으로 네.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충분하다라면 차례상을 간소화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가령 그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그런 뭐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지켜야 할 간소화된 차례상에 대해서 따로 글을 남겨놓으신 것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간소하게 우리가 치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집안에 의해서 하나의 전통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우리 몸에 맞게끔 이제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합리성과 그렇죠. 그리고 성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절이다. 뭐 네. 감히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뜻과 내용을 알면 우리가 형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네. 딱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절의 뜻과 형식, 뜻과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형식만 이렇게 차렸다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한다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지쳐서 안 지쳐서 하게 나의 되고. 안 해버리게 네. 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뜻과 내용을 알고 그 안에서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아마 이번 차례 지내면서도 전체 제사나 차례가 상당히 많은 집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렇죠. 1년에 뭐 12번, 13번. 이걸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인가, 일을 좀 나눌 것인가, 이거를 사실은 며느리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절을 다하는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나이 들면 예절에 대해서 좀 저절로 알게 되겠지? 이런 네. 생각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부가 네,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이번 기회에 좀 공부, 예절에 대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쾌한 책 읽기였습니다.